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 사회를 맡은 발기인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발기인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 창립총회에서는 1부에서는 창립총회 안건을 주로 다루고 2부에서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분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이나 창립일 현재 전국 지역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에 대의원 선출이 확정되지 않아 회원총회로 창립총회를 가름하고 이후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창립총회를 시작하기 전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재적 의원 139명 중 의결권 포함 참석자 8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관의 주요 내용은 저희와 유사한 단체 내용을 많이 참고하였고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조금 다른 내용은 보통 지부장을 선임을 할 때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게 보통 다른 정관하고 차이점이 그 정도가 좀 다른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좀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 협회가 커졌을 때 또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받아서 그 지부를 선거로 뽑아야 할지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논의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 의결안건 제4호를 그러면은 3호 정관 심의 내용을 의사 절차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안건 제4호를 상정하기 전에 단체 대표의 명칭을 정해주실 임시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네, 단체의 명칭이 협회이기 때문에 단체 대표를 회장으로 칭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면 동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 있습니까? 네. 삼청 있습니까? 네. 이의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단체 대표의 호칭을 회장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안건 제4호 회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에 따라 구도호천의 방법에 따른 회장 선출을 건의드립니다. 회장에 대한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경 발기인 대표를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거쳐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 창립총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제8호 사무소 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무소 위치는 입장시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41 522호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 절차를 거쳐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는 관계로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안건 제8호 사무소 설치의 건이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창립총회와 관련한 결의사항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회의록과 정관 확정을 위해 선임된
선임된 3인을 기명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회의로 기명 3인은 회장 고재경, 부회장 박미선, 부회장 강성희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 있습니까? 네. 상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공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논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혹시 추가 논의 안건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회의 선언으로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상임총회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상임총회를 회의합니다. 근데 제가 실수할 때 했던 거나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제 검증 못하고 맞춰서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나와주십시오. 이 두 분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경험과 실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회를 이끌어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온 반미선이라고 합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사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그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시작을 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운영했었고요. 현재도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는데 이제 남동구 의회에 진출해서 지금 작년에 사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비가 없어지셨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공론화가 됐고 일부는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우 개선에 대한 개략적인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3년 이상, 병역 기간 이상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처우 개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예, 강성입니다. 저는 고재경 회장님 적극 도와서 요양보호사 대표 조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너가 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요양보험을 2007년에 만들 때 주도적으로 이 보험을 설계했었습니다. 당시 열린 우리당이 집권여당이었는데요. 그때 집권여당 간사방 보좌관으로서 법안이 한 5개에서 7개 정도 나왔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의견을 수렴해서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제 관료들은 이 법안이 처리되는 걸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정부 임기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이 법안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 법안이 되면은 경제 관료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데 돈 많이 쓰게 돼 있으니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법안을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이후 그때 당시에 여야 정치권은 모두가 치매 중풍 어르신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돌보겠다.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제 방향을 이렇게 결정지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되면 나는 궁극적인 지점이 있어서는 이 장기요양보험에 어느 곳에 서 있겠다. 이게 저의 그 2007년도 이 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저에게 이제 숙명처럼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요양보호사 처우가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동반자 때문에 편하게 이 세상을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요양보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요양보호사 협회? 저는 요양보호사 기관을 운영하는데 저하고 관계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어르신,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적인 요양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올라가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지, 지금 시야를 낮춰서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운영자와 요양보호사와 관계,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야가 좁혀지면 이 일은 풀려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되냐, 정부가 돈을 이곳에 더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국가 예산을 높여야 되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것은 보험료를 높여야 합니다. 이제 초고령 시대를 맞이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구호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호의 실체는 사회가, 국가가 돈을 얼마만큼 여기에 집어넣는 것을 동의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 더 씌워질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게 정답이고요. 그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는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창립을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이렇게 요란스럽게 소리내고 이런 건 제 스타일도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묵묵하게 바닥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노후 행복 계획이, 요양보험 이 환경이 어디까지 발전되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설득하고 노력하고 이 좋은 제도를 좀 더 확장시켜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행복해진다면, 거기에 조금 제가 기여할 수 있다라면은 저 세상 태어나서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고재경 발기인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 있더니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곳곳이 계셔서 제가 정말 와, 오늘 대단한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축사 내용도 적어져 있고 책자에 있긴 하지만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저출산을 대책을 잘 세우기 위한 것도 너무나 필수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가면서 증진시킬 건가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케어에 있어서 바로 밑에 계시는 분들이고,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고 참 노고가 많으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협회가 오늘도 보니까 총회 자료집에 이렇게 있긴 하던데요, 어르신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기 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1% 이상 2025년부터 보험료율이 확대되어서 확장될 것을 정부에 굉장히 요구하면서 장기 요양보험료율 인력 캠페인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올해죠. 보험료율은 0.9%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소되는 이런 추세인데, 결국은 정부는 어떤 재정 여건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물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부담이
강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국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숨통을 트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좋은 정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도움이 절실한 이런 분야의 사회적 안정장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된 그리고 복지사회로 나갈 수 있는 뭔가 토대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협회와 긴밀하게 늘 소통하고 협회에서 무엇을 문제제기하고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늘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처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제 역할이겠죠?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런 역할 국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창립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